네, 우리 경계하고 면적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바로 그 전 시간에 있죠. 그 35번 문제를 풀었잖아요. 저 옳은 것은 해서 이제 그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지문이 이제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다 틀린 지문인데 요 4번 다시 좀 볼게요. 4번 지문 어디가 틀렸습니까? 아까 우리 확인한 대로 과수류를 포함하면 안 되잖아요. 전이라는 제목을 설명하는데 과수류가 포함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수류를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니까. 자,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틀리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요 중림지, 자, 요 표현 보십시오. 중림지. 이거 뭔가요? 중림지는 이거 임야죠, 임야. 그러니까 요게 임야니까 요 중림지도 빼버려야 됩니다. 그 전을 설명할 때는. 자, 보십시오. 임야. 임야는 수림지. 자, 수림지하고 자, 중림지. 요거 임야잖아요. 벌판으로서 자, 그 암석지, 그 다음에 자갈 땅, 모래 땅, 자, 습지, 황무지 같은 거 다 그 임야인 거 맞죠? 임야입니다. 그래서 죽순지는 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죽순지는 전이지만은 중림지는 임야라는 거. 그러니까 요 4번 지문 이제 틀린 거 확실하지만은 이 중림지도 더 덧붙여 가지고 체크를 좀 해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빠져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올렸죠. 자, 요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갑니다. 36번은 풀었고, 자, 이제 경계. 자, 경계에서 있죠. 자, 이 판례는 뭡니까? 이 토지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가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돼 있죠. 자, 실제의 경계는 담장, 철조망, 울타리, 뚝 이런 걸 말하고, 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는 이 선으로 등록된 그림을 말합니다. 이 두 경계가 일치가 되면 좋은데 불일치할 때는 토지 거래의 기준 또는 분쟁 해결의 기준은 뭡니까? 지적 공부상 경계였죠. 그러나 어떤 경우요? 이 토지의 경계가 지적 공부에 등록될 당시에 명백한 기술상의 착오로 잘못 등록되었음이 분명한 때,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이 지적 공부상 경계가 아닌 실제의 경계대로 거래할 것에 합의했을 때, 요 두 가지 경우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끝나시죠? 자, 요 판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건축물을 권리계에서 경계 결정하는 게 금지가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허용합니까? 이런 경우. 자, 요 지상건축물을 권리계에서 경계 결정하는 거 금지하는데, 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하고 2번, 3번, 4번 묶어서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 공공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객선에 따라 분할할 때, 자, 이럴 때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하여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오전반에서 저 요거 관련 문제도 미리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상경계를 결정할 때 토지의 지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상단부가 아니고 하단부요. 그 다음에 해면에 접할 때는 평균의 수면이 아니고 최대 만조 이선. 그 다음에 절투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절투된 부분의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에서 경계를 끊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제방을 토지에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방 안쪽에서 끊어주면 안 되죠. 제방 바깥쪽 어깨에서. 그래서 중앙, 하단부, 최대 만조의, 상단부, 바깥쪽 이 단어들 체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경계하고 관련해서 장부를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괄호 1번 지문은요. 괄호 1번 지문은 뭐 늘상 우리 그 첫 시간서부터 관련 기출문제 자리를 하나 차지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별거 아니었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이런 걸로 표시한다. 철조망, 울타리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였고, 자, 2번 소관청이 어떤 장부를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나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에는 뭐가 있는데요? 경계점, 땅 위에 경계점, 말뚝의 위치를 등록하는 장부니까 말뚝의 종류, 말뚝의 위치 설명도, 말뚝의 사진 파일, 말뚝 정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없는 것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게 뭐였나요? 토지의 소유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의 고유번호 이런 거 없었잖아요. 확인되셨죠?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그 정도. 지적소관청, 저 충청도 지적소관청이 맨 처음 만들었던데 소관청이 작성 관리하는 장부인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등록이 되더라. 등록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있다. 자, 문제 볼게요. 틀리는 것은 경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틀리는 것은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자, 보십시오. 이거 뭐 그렇게 논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 토지의 경계는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뾰족뾰족한 경계점이죠. 뾰족뾰족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자, 내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측량기사가 나와서요, 요 경계점, 뾰족뾰족한 경계점마다 이렇게 빨간 말뚝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정확한 토지의 소유권 범위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계 복원 측량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이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경계점의 좌표는 측량으로 결정한다. 3,4.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지가가 높은 경계 분쟁이 잦은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라면은 3,4, 5,6, 7,8 그 좌표를 등록하는 이 장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측량을 해서 만들죠. 측량을 해서. 자, 3번 토지의 지상 경계 위치는 뚝이나 담장으로 설치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철조망 울타리로.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는 평균 해수면이 아니고 뭡니까? 최대 만조이선. 최대 만조이선. 정답은 4번. 자, 5번 질문은 뭡니까? 그 실제의 경계하고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거래의 기준이긴 하지만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토지의 경계가 지적공부에 등록될 당시에 명백한 기술상의 착오로 잘못 등록되었음이 분명한 때는 그때는 실제의 경계에 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4번이 정답. 38번. 자, 틀린 것은 자, 1번 생략. 자, 2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할 때는 그 평균 해수면 아니라니까요. 그 최대 만조이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지문은 읽혀집니까? 자, 읽혀지게 하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걸리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단서가 따르네요. 다만 그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걸리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괜찮네요. 우리는 예외를 더 알고 있습니다.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하고 개발적에서 분할할 때도 그러하죠. 공공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도 그러하다. 우리 알고 있죠.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매매 등을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아무런 논점 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파는데 다 팔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할 측량을 해야 되는데 분할 측량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요 새로운 경계점이 생기잖아요. 여기 빨간 경계점 말뚝을 이렇게 설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자, 5번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 어깨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 없죠. 정답은 2번. 자, 39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럼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있는 경우는 2번에 그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 3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자, 4번
4번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5번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개발지역에서 분할할 때.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가 그러하죠.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네, 40번 문제. 우리 법령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와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거. 자,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자, 뚝이나 담장으로 설치한다. 문제 없죠? 자, 2번 소관청은 토지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맞죠? 요 이제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요거 지적 소관청이 작성 관리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또 공부했냐면은 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는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뭐 등등 사진 파일 이런 거.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없고 그다음에 고유 번호도 없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자, 2번 맞고 그다음에 3번에 지상 경계를 구획할 때는 소유자가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계를 결정할 때 그 소유권이 기준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만큼은 갑소유 땅이고 저만큼은 을소유 땅이고 저만큼은 병소유 땅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논점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를 분할할 때는 측량을 한다는데 그건 뭐 행정기관장이든 자치단체이 우리 일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할 때 다 매수하지 않고 일부를 매수한다. 그러면은 요 경계점 표지 말뚝을 설치해서 분할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번 문제는 틀린 것을 찾고 있는데 여기서요. 뭐 3번, 4번 같은 거 있죠? 큰 논점이 없는 그냥 생소하게 보이는 큰 논점이 없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3번, 4번에 매달리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별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계에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5번 지문은 우리가 늘상 공부하는 유명한 지문이잖아요. 지상건축물을 이렇게 권리계에서 경계를 결정하는 거 금지를 하지만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권리계 결정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5번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을 구성했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뭘 물은 건가요? 이 문제는요. 지상건축물을 권리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규정을 알고 있느냐? 그걸 물은 거죠. 그걸 물은 거지. 덧붙여서 이 3번, 4번과 같은 자질구레한 중요하지도 않은 생소한 지문도 암기해라. 그런 취지로 이 지문 두 개를 여기다 갖다 배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는 보실 때 굵직하게 보시면서 자 5번을 정답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자, 토지에 대한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으로 이제 틀리는 걸 묻습니다. 틀리는 거. 자, 요거는 정답만 체크할게요. 자, 3번에 공유수면 매립 지역의 토지 중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자, 바깥쪽 어깨 부분. 자, 3번이 정답. 자, 42번에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거.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중앙이죠. 중앙.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에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다.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요. 하단부죠. 그래서 상단부가 아닙니다. 다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죠. 틀렸죠. 자, 리을에 해면에 접할 때는 최대 만조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이 맞는 지문이고요. 나머지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43번. 이건 이번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법령에서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이 말뚝의 위치 설명도, 말뚝의 표지의 종류,
자, 이런 것들을 등록 관리하는 장부가 뭐냐? 자, 말뚝의 종류, 말뚝의 위치, 말뚝의 위치 설명도, 말뚝의 사진 파일. 자, 이런 것들을 등록 관리하는 장부는요. 말뚝의 위치를 등록하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 부동산 종합공분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선이 이 장부들 있잖아요. 이거 장부들이 다음 주에 다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 나오니까 우리 다음 주 수업이 한 번 더 진행되면은 밑에 있는 보기 지문들의 장부들도 생소하지 않게 다 와닿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4번입니다. 그 다음 주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 44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보십시오.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당시에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을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말뚝의 위치를 등록하는 장부. 자, 이 장부의 등록상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정답이. 그런데 자, 우리 어떤 얘기를 공부했냐면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본래의 등록상은, 자, 경계점, 말뚝의 종류 적어볼게요. 말뚝의 종류, 그 다음에 말뚝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그 다음에 3번 말뚝의 위치 설명도, 자, 설명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말뚝의 사진 파일. 자, 요걸 등록하려고 이 장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개정이 되면서 이 외에 여러 가지를 다 적는다 그랬죠. 소재, 지번, 지목도요. 공부상의 지목은 뭔데 실제 이용 현황은 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었습니다. 막 집어넣고, 다만 지금도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는 거 두 개가 있다. 자, 토지 소유자하고요. 자, 토지 소유자하고 고유번호, 이런 거는 아직도 없다. 이렇게 정리했죠? 보십시오.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당시에는 정답이 경계점 위치 설명도 요걸 등록한다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개정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조문이 개정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3번 말고요 1번하고 2번도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얘들도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4번하고 5번은 등록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이 문제의 정답은 3개라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3개. 이게 짤막한 문제지만은 그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45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 박스 안에서 그 토지 소유자는 고르면 안 되죠? 토지 소유자 고르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자, 말뚝의 종류, 말뚝의 위치,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말뚝의 위치 설명도, 말뚝의 사진 다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박스 안에 디귿, 토지 소유자, 고유번호 이런 것만 없거든요. 자, 정답은 4번. 자, 46번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오는 것은, 자, 옳은 거 말뚝의 사진 파일 이건 있죠. 그러나 설치 사유,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 47번 지상경계 구분과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리는 걸 찾아봐라.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두기나 담장으로 표시한다. 문제 없고, 2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자, 요거 되셨죠? 장부 이름이 틀렸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그 다음에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 분할할 때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점 표지 말뚝을 설치해서 측량한다. 분할 측량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가 수면에 접할 때는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최대 만수위가 된다. 자,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제방을 토지에 편입해서 등록할 때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3번 지문 있죠? 이 3번 지문, 이 별표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 3번 지문을 뭐냐면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토지를 분할하려고 한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 빨간 말뚝을 설치해서 측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 113쪽에 가면은요, 분할 측량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거든요. 분할 측량.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토지를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할 때는 새로운 경계점 표지에 빨간 말뚝을 설치해서 새로 조성된 각각의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가볍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면적. 자 면적의 결정 방법인데 자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연습할 거니까 자 면적의 결정 방법 요거는 생략을 합니다. 문제에서 연습을 하고 자 면적 측정 대상. 자 면적 측정 대상인 것 아닌 거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자 한 필지 토지 면적을 측정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그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면적 측정 안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토지를 합병할 때, 그 다음에 지목을 변경할 때, 지적 공부를 재작성할 때, 그러니까 요 작성된 지적 공부가 멸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멸실의 우려가 있으면은 완전히 멸실되기 전에 똑같이 베끼는 옮겨 적는 재작성을 하는 거죠. 면적도 베끼는 겁니다. 측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면적의 환산 100평을 330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계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봤고 경계 복원 측량, 현황 측량, 위치 정정 마찬가지입니다. 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죠. 요 정도.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합니다. 자 보자. 연습 먼저 하고 갈까요? 자 이런 것들은 면적 측정을 안 한다. 경계 복원 측량은 말 그대로 정확하게 경계만 복원해주고 측량 기사는 집에 간다. 현황 측량은 요 한 필지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경우 신축된 건물의 위치만 파악해주고 집에 가는 거지 이 건물 밑에 깔려 있는 토지의 면적 측정과는 무관하다. 이 토지의 위치를 정정한다는 것은 이 토지의 위치를 여기에서 저기로 위치를 옮겨주는 거에 불과하지 위치가 옮겨진다고 해서 그 토지의 면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등록은 면적 측정을 하나요? 하겠죠.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여기 다 적어놨는데요. 한 개도 안 빼고. 그래서 신규 등록은 면적 측정을 한다. 복구 뭔지 모르겠는데 하겠죠. 등록 전환 하겠죠. 축적 변경 하겠죠. 그래서 자 면적 측정 안 하는 거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적에서 하나 중요한 논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면적 측정 방법 이게 뭐냐면은 요건 그림을 자 우리 오전 이론반에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얼른 빨리 그려볼게요. 시골에 있는 땅 그러니까 1200분의 1축척 지역이죠. 요 토지는 그 토지대장하고 자 지적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지적도에 등록된 이 구불구불한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 높이는 없죠. 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적에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토지요. 요 토지는 그 토지대장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말고 뭐 또 있습니까? 이 반듯반듯한 필지들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죠. 그래서 한 필지마다 이 장부를 두어서 X, Y 구분합니다. 자, 여기 1번 경계점은 3,4, 2번 경계점은 5,6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필지별로 다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덧붙여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 두는 지역의 지적도 오른쪽 하단에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도 적었다. 우리 이런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어촌 지역의 토지 1200분의 1 축척 토지요. 요거는 자 평판 측량하는 거 맞나요? 평판 측량? 맞죠? 자 평판 측량을 하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는 여기는 경위의 측량을 한다. 자 이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토지의 면적을 등록할 때요. 자 보십시오. 토지의 면적을 등록할 때 이 1200분의 1 축척 지역 여기는 어떻게 등록? 123제곱미터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1 축척 지역도 그렇고요. 1200분의 1, 2400분의 1 축척 지역, 그 다음에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축척지역도 그러한 겁니다. 정수 면적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 면적 단위가 얼마겠습니까? 최소 면적 단위가 1제곱미터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는 지역인 겁니다. 이런 지역은요. 그런데 여기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축척지역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지역 이 지역은 면적을 등록할 때 123.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등록을 해준다. 최소 면적 단위가 얼마입니까? 최소 면적 단위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하는 지역이니까 0.1제곱미터겠죠. 0.1제곱미터가 최소 면적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0.1 미만일 때는요. 그러니까 0.03, 0.04, 0.05, 0.06 이럴 때는요. 그럼 0.1로 표시를 해줘야죠. 어떡합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문제풀이에서는 이 토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경의 측량 방법에 의하는 토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적의 토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의 토지. 제가 저거 보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의 토지. 그 다음에 뭐 경계점 좌표 높이를 갖추어두는 지역의 토지. 뭐 그런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 면적은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여기 농어촌 지역은요.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지역이고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좌표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지역이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48번에 자, 축척이 600분의 1지역이니까 500분의 1지역이니까 도시개발사업지역이네. 그죠? 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는 면적을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할 수 있잖아요. 자, 얘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이게 0.05보다 크면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앞에 한 자리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 0.05, 5보다 크네요. 0.05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325.6 해서 한 자리 올려준 다음에 버려야 됩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9번에 경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거 한마디로 어떤 지역입니까? 500분의 1 축척 지역 또는 600분의 1 축척 지역이죠. 자, 48번에서 묻는 지역과 같은 동일한 지역을 표현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가 산출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하는 지역이니까 얘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딱 5로 끝났을 때는 5 앞에 숫자가 짝수면, 홀수면 9분의 1이죠. 자, 짝수면은 5를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30.4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결정면적이다. 요 문제 읽을 때요. 뭐 600분의 1인 지역, 또 경의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게 다 같은 지역이라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면적에서 금방 정리했던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500분의 1 축척 지역 또 동일한 지역을 달리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이 지역에서 1필지 면적을 이제 측정을 했더니 1029.551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시행하는 지역이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겁니다. 0.051이 붙어 있네요.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5보다 큰 숫자입니다. 0.051 5보다 약간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앞에 한 자리를 올려줘야 됩니다. 1029.6 51번 600분의 1인 지역에서 500분의 1인 지역에서 이래 됩니다. 자, 이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이번에 출제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500분의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 최소 면적 단위가 0.1이라고 했잖아요. 0.1 미만일 때는 0.1로 해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요거는 우리 이론 시간에도 제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52번.
일필지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리는 것은 했거든요. 틀리는 것은. 자, 3번부터 가보죠. 3번. 자,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적도 시행 지역에서 일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는 0.1로 등록한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면은 1200분의 1 축척 지역이 아니고요.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500분의 1, 6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는 0.1 미만일 때 0.1로 등록한다. 12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는 뭘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1200분의 1 축척 지역에서는 일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는 1로 등록한다. 그래야 되겠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이 3번 지문 맞나요? 자, 이 1200분의 1을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로 바꾸면은 이 지문이 맞나요? 맞죠? 맞는 겁니다. 자, 이 지문을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 이 1200분의 1 축척을 그대로 두고 싶으면은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0.1을 1, 0.1을 1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요 1번 지문 있죠? 1번 지문은 113쪽에서 정리를 할 거고, 자,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이 지역은 500분의 1 축척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정밀하게 등록한다. 123.4 이런 식으로요. 자, 2번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필지 면적은 지표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다. 맞죠? 자, 5번은요. 5번은 제가 그 페이지 하나 적을게요. 다음 주 수업 내용입니다. 다음 주. 등록 전환에서 이 원리를요. 아주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78쪽 참조. 요거는 113쪽, 1번은 113쪽에서 정리할 거고, 자, 5번은 78쪽에서 다음 주에 정리를 할 거니까요. 자, 이런 구조로 보십시오. 52번 문제는 3번을 정답으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자, 53번. 자, 면적 측정하는 것으로 틀리는 것은, 자, 면적 측정하는 것으로 틀리는 것은, 이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지금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로 틀리는 것은,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것은 요거. 자, 합병은 면적 측정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면적 측정을 안 하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가 멸실이 되어서 똑같이 베끼는 제작성도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면적의 환산, 이것도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죠. 이 유형은요, 요 4개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100% 풀어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지적 측량 의뢰 절차를 자세하게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도 좀 추가가 되냐면은 경계 보건 측량, 자,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 이런 애들은 측량을 하는데도요,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도 면적 측정은 안 하는 측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의 위치 정정. 토지의 그 면적을 정정하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거든요. 그러면 면적의 증감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요 3개를 추가해 가지고 이런 애들은, 자,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을 미리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애들은 이렇게 면적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검사권자가 검사 측량도 안 한다. 이 얘기가 이제 이 파트에 가서 중요하게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걸 제가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는 면적 측정 안 하는 것을 묻는 문제 유형에서는요, 이 노란 애들 4개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100% 풀리는 겁니다. 자, 짚어보십시오. 합병. 이거 암기 코드를 하지 말고, 합병, 면적 측정 안 하겠죠? 지목 변경, 지적 공부의 제작성, 면적의 환산 안 하겠죠. 그쵸? 3번 면적 환산. 분명히 있습니다. 지목 변경이 들어있거나 합병이 들어있거나 지적 공부 제작성이 들어있거나 그렇습니다.
1번은요.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요게 등록전환을 말합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을 말하고 2번은 축척 변경을 말하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분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새로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거 신규 등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은 이런 겁니다. 면적 측정 안 하는 것을 골라라. 면적 측정 안 하는 것을 골라라. 1번 등록전환, 2번 축척 변경, 3번의 면적 환산. 자, 3번의 면적 환산, 그 다음에 4번의 분할, 5번의 신규 등록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다음 주에 토지 이동 파트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 용어를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함정은 뭐냐면요. 이 문제의 함정은 2번을 보십시오. 2번 그 유명한 합병이 들어와 있잖아. 합병. 그래서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 읽다가 나왔구나. 합병. 그러면서 이걸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합병을 설명하는 지문이 아니고 합병을 위해 축척 변경을 한다라고 적었으니까 이거는 축척 변경이 주인공입니다. 축척 변경이 주인공이니까 이 축척 변경에 강조점을 두어서 이제 문제를 읽어 나가야지 이 합병에 강조점을 두면 이제 문제가 틀리는 겁니다. 정답이요.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54번. 자, 54번에 면적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가 있겠나요? 면적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의 제작성, 면적의 환산 이런 게 있겠죠. 3번이 정답이죠. 됐죠? 55번 갑소유 토지 300제곱미터 일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인데 여기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제가. 자 제가 계속 적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암기를 좀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이냐면은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요 한 필지 토지 면적 측정하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 중요한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게 뭐냐? 자 뭐 해보십시오. 자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해보십시오. 이거 지적 공부의 제작성 그대로 베끼는 거니까요. 토지를 합병할 때는 두 필지 면적을 더하면 되잖아요. 더하면은 합병 후 필지 면적이 나오니까 면적 측정 필요 없다. 지목이 전에서 대가 되는데 면적의 증감이 있겠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작성된 거 멸실의 우려가 있어서 그대로 베끼는 제작성을 하는데 면적 측정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환산. 계산기로 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적으면은 이런 것도 있었죠. 저 뒤에서 공부할 그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이런 애들은 측량을 하긴 하지만은 면적 측정을 안 한다더라.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해는 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그 면적을 정정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위치만 옮겨주는 위치 정정. 이거는 이제 토지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에 불과하니까 면적의 증감은 없겠구나. 뭐 대충 이해는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 있죠. 우리 전 조문을 통틀어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애들은 전부 다 면적 측정을 하는 걸로 짚어내야 됩니다. 그럼 연습해 볼게요. 신규 등록은 면적 측정을 해보십시오. 신규 등록은 면적 측정을 한다. 등록 전환은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하면은 여기에 적혀 있겠죠. 등록 전환. 얘기라니까요. 자, 분할 면적 측정 한다. 합병 면적 측정 안 한다. 합병은 여기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축척 변경은요.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하는 것들은 여기 다 있다니까요. 한 개도 안 빼고. 한 개도 안 빼고 다 있기나 여기? 다 있는 겁니다. 뭐 한 개 정도 빼먹지 않았을까? 안 빼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가보죠. 3번. 자 분할 측량을 하는 때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시면은 뭡니까? 분할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어림없는 얘기죠. 합병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지만은 분할은 면적 측정한다니까요. 이 토지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요. 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분할 후 새로운 필지의 면적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은 문제 좀 보십시오. 아주 장황하게 묻고 있죠. 뭐 갑소유 토지의 300제곱미터 일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분할하고자 한다. 분할에 관한 내용 중 틀리는 것은 갑이 300제곱미터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 한 필지 면적이 300이다 500이다 그거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 갑이 자기 토지 1필지 일부를 분할해서 을에게 팔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인데 틀리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자, 1번 갑이 분할을 위해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량 수행자에게 한다. 113쪽에서 이 그 측량 의뢰 절차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매도할 토지가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갑이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다음 주에 그 분할 신청 절차가 나오거든요. 분할 신청 절차.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뭘. 자, 8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분할 측량을 할 때는 면적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분할은 면적 측정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원칙 맞죠? 우리는 예외도 알고 있죠. 4개나.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 도시개발사업청에서 공공사업지구에서 분할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 공부했죠. 4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얘기도요. 늘상 나오네요. 자, 분할 측량하고자 할 때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한다. 자,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한다. 이게 뭐 어때서요? 경계점 표지 설치하고 측량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분할 후 새로운 필지 면적도 측정을 하고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으로 설치한다. 분할을 할 때는 지상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한다. 이 지문들은요. 아무런 논점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냥 읽으시면서 그냥 빨리빨리 제껴버리죠. 자, 문제 됐죠? 그 다음에 56번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요 문제는요. 요 문제는 여기다가 113쪽이라고 적으십시오. 113쪽. 요거는 3주차 수업 분량이고요. 3주차 수업 분량이고 그렇지만 정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측량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5번으로 내려가 보죠, 일단.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목이 불분명합니다. 뭐 지적 공부가 멸실의 우려가 있나 보네요. 지적 공부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자 보십시오. 지적 공부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빈번한 민원인들의 열람 등으로 인해서 손때가 묻고 등록상이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멸실의 우려가 있다. 지적 공부가 제작성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제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측량합니까? 그게 아니고 제작성은요. 새로운 양식을 꺼내서 이 멸실의 우려가 있는 제작성 대상 지적 공부를 보고 그대로 베낀다 그랬잖아요. 새 양식에다가 면적도 베끼고 지번도 지목도 다 베끼고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제작성은요. 이거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측량 안 하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죠. 뭔지 아시겠죠?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 제작성, 면적의 환산. 이 4개만 정리하십시오.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 제작성, 면적의 환산. 이렇게. 1번은요. 113쪽을 공부하고 나면은 1번은 분할 측량한다. 2번은 신규 등록 측량을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도시개발사업 쪽에서 도시개발사업 측량한다. 그러지는 않고요. 지적 확정 측량한다. 자,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록상을 정정할 때는 등록상 정정 측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등록상청. 1번 분할 측량, 2번 신규 등록 측량, 3번 지적 확정 측량, 4번 등록상 정정 측량, 5번 제작성 측량. 없다. 정답은 5번. 57번. 자, 57번, 58번 이 두 문제를 풀면은요. 자, 오늘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 자, 보십시오. 경위 측량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자, 보십시오. 평판 측량을 하는 지역. 1200분의 1 축척 지역, 농어촌 지역 맞죠? 자,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우리 교재로 48쪽이요. 48쪽, 49쪽에서 공부한 내용. 여기 1200분의 1 축척 지역이라고 하면은 1200분의 1 축척 지역은 여기는 면적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하죠. 자,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 측정하는 지역인데 500분의 1 축척 지역, 600분의 1 축척 지역. 이 지역은요. 이 지역은 그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하잖아요. (48쪽에서) 우리가 자세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1번 틀렸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은요.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축척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면적 측정을 할 때 전자면적 측정기로 하는 게 아니죠.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하는 거죠. 요 한 필지 토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잖아요.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열면은 그 안에 경계점의 좌표 정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좌표를 입력하면은 좌표를 입력하면은 곧바로 면적이 계산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1번 질문 틀린 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경위 측량하는 지역, 이 지역 같은 지역입니다. 500분의 1 지역이요.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면적을 정밀하게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요. 3번에 면적은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맞고. 자, 4번하고 5번 해석해 보십시오. 4번 신규 등록 전환 지역은 면적을 측정한다. 측량을 한다.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맞나요? 우리가 아까 합병, 지목 변경, 지적 공부의 제작성, 면적의 환산 말고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5번은요. 합병은 면적 측정을 안 하잖아요. 똑바로 적었나요? 보십시오.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이렇게 두 필지를 합병하는 경우 면적 결정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더해서 합병 후 필지 면적을 정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합병 지역은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지문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5번을 요약해봐라 하면은 합병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정도 지문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58번이요. 이거 마지막 문제네요.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자, 1번. 지번은 이제 종합 문제네요. 뭐 이제 면적 관련 문제였는데 지번에 관한 얘기가 먼저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는 거고 동네별로 부여하는 거 맞죠? 지번 부여 지역 동리별로 부여한다. 맞죠? 1번 지번은 맞고 그 다음에 그 2번을 요약하면은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은 결번 대장을 만든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거 지적소관청이 작성 관리를 하는 거고 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뭐냐? 그러면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뭐 지목도 공부상의 지목, 실제 이용 지목 여러 가지를 다 적어 구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여기에 그 토지 소유자나 고유 번호나 뭐 이런 애들은 없었죠. 4번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합병은 측량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은요. 지적 공부는 영구 보존한다. 지적 공부는 영구 보존한다는데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만든 지적 공부도요.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건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디에서 정리가 되냐면은 요거는 70페이지에서 다음 주 첫 시간에 나오겠네요. 자, 문제 구조 이해되셨죠? 5번은 그냥 맞는 질문입니다. 모든 지적 공부는 그냥 영구 보존입니다. 10년 보존, 5년 보존 그런 거 아니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정리를 했는데 우리 3, 4월에 이론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론 공부하랴 뭐 문제풀이 하랴 바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수험 공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 필수 코스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5, 6월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이론 문제가 오전반에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가 3, 4월에 충분히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좀 힘들어도 조금 힘내서요. 요 3, 4월 과정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차 수업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